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 명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작은 재단에서 청소년 사역 오픈아이즈 팀에 있는 이원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작은 재단 청소년 사업부 오픈아이즈 팀의 양고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작은 재단에서 대내 커뮤니케이션 맡고 있는 김솔미라고 합니다. 네, 저는 오픈아이즈 스튜디오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이슬기라고 합니다. 그 더 작은 대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좋겠는데 혹시 이게 무엇을 하는 단체면서 또 언제 세워졌는지 또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이 시대 청소년이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른 꿈을 찾다라는 슬로건을 가진 저희 더 작은 재단은 2014년도에 설립된 비영리 재단입니다. 저희의 정체성과 소명을 에베소서 3장 8절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저희 더 작은 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은 저 작은 재단이 청소년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는 데에 저희는 목표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더 작은 재단의 메인 사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을 도구로 해서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또 풍성하심, 사랑을 좀 전하고 있는데요. 그걸 잘 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청소년 사역자들과 네트워크도 만들고 있고,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젝트도 함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 상황이 이제 발생해가지고 되게 여러 단체들 위기가 찾아왔는데 이 재단의 분위기와 느낌은 그때 어땠는지, 또 어떻게 또 대책을 세우게 됐는지. 저희가 그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한창 이제 아이들 찾아가서 만나는 워크숍을 막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 대규모로 만나는 큰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져서 저희 반응은 처음에 그냥 이거 뭐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지? 좀 그러니까 저희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뭐지? 그냥 이게 좀 하다가 말겠지.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표님께서 그러면 이 시간을 좀 무의미하게 지내는 것보다,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좀 기다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지금의 상황을 공부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서로 간에 좀 만나는지 그런 것들도 좀 스터디하는 시간 좀 보내자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대학생 그룹 스터디 하는 것처럼 그렇게 스터디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음 스텝 준비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무빙 워크숍을 신청을 받아서 이제 기획을 해서 가는데 그 일정이 작년은 이미 상반기가 꽉 차 있었어요. 매주 한 주에 한 학교씩 막 1,300명 막 이렇게 그런 일정들이 차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순간에 모든 일정이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 코로나 시대, 이 코로나19가 가져온 그 뉴노멀에 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를 스터디를 해보자 해가지고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조를 이제 4개 정도로 나눠서 이제 3개 정도로 나눠서 공부를 했었어요. 그래서 각 팀마다 좀 특색 있게 많이 대안들을 준비를 했었죠. 기존의 오프라인들을 발전시키는 방향도 있었고 또 온라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떻게 아이들에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좀 모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팀마다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스터디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오픈아이즈 워크숍의 강점 중에 하나가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이 면대면으로 만났을 때 아이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환대, 좀 이런 분위기가 저희의 강점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그것들을 완전히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이거를 없애버리기보다는 그거를 조금 더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인원을 줄여서 기존에는 어떤 좀 대형, 좀 많은 다수의 인원들 대상으로 하는 워크숍을 준비했다라면은 지금은 좀 소수의 인원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좀 그런 워크숍을 기획해보자 하는 방향성으로 준비도 했었고요. 또 아이들이 안전하게 찾아올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스터디를 많이 해서 좀 그런 공간의 일환으로 좀 이런 공간도 같이 생기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막 먹방도 하고 막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네. 그런 내용이었네.
다이소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소개하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좀 다가갈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죠. 특별히 재단에서 그 청소년들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MZ 세대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특징이나 이런 거 MZ 세대들이 이렇더라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하는 혹시 그런 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MZ 세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저희까지는 조금 사진이나 이런 세대였다면 아이들은 확실히 영상 세대로 변화되는 것 같아요. 길면 안 보더라고요. 길면 안 보고 짧고 스킵해서 보고 두 배속으로 보고 약간 이런 아이들의 특징을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그 MZ 세대라고 해서 우리가 꼭 지금 이 시대의 아이들이 갖고 있는 특성도 분명히 있지만 그 아이들 저희가 꼭 가져가려고 하는 거는 이제 면대면으로 우리 아이들을 직접 만나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말자라고 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1대1로 관심 가져주고 개인적인 얘기를 좀 나누고 관심이라든지 사랑 이런 것들이 어느 세대를 막론하고 꼭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이들이 진짜 좀 감동을 받고 그때 마음을 열고 조금 이렇게 소통이 가능해지는 그런 창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작년에 팬데믹이 딱 왔을 때 예정되어 있던 기관이 있었는데 그 학교도 아무래도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조금 등교정지 처분도 많이 내려지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찾아가기가 힘들어서 첫 번째 기간은 아쉽게도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학기, 2학기에 한 번씩 스쿨을 진행을 하는데 2학기에는 저희도 좀 방안을 마련해보자 해가지고 온라인 스쿨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이미 줌으로 많이 수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줌이라는 매체에 되게 익숙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오프라인에서 느낄 수 없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새롭게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적인 큰 스토리라인을 잡아갔던 것 같아요. 어떤 게임 형식으로 매 주마다 이렇게 코인을 획득해서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온라인 스쿨을 조금 변화된 사역은 온라인 스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하는 거를 이제 온라인에서도 근데 분위기나 그런 재미나 그런 이렇게 소통이 잘 원활하게 되었나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이들이 되게 호의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무래도 외부인이다 보니까 그리고 항상 저희가 아이들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맛있는 간식을 보내줬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일단 조금 열려있는 상태여서 아이들이 좀 더 확실히 근데 대면으로 했을 때보다 조금 활기참 이런 거를 느끼기는 좀 어렵지만 아이들이 그래도 소통을 잘 해주려고 해가지고 재밌게 할 수 있었습니다. 줌 하면 애들이 그 화면 끄고 이런 게 심한데 그런 건 혹시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화면을 꼭 켜라고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 친구들이 정말 켜기 싫은데 억지로 켜라고 하는 건 저희도 조금 지향하는 바는 아니어서 나중에 마음이 생기면 켜라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얼굴 못 본 친구도 있긴 해요. 근데 그 스쿨 진행하면서도 그 각 반 담임 선생님들이 다 있으시고 하니까 또 소회의실 또 들어가서 아이들 또 만나기도 하니까 그렇게 관계형성이 되면은 이게 또 오픈을 잘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해줬지만 저희가 미리 키트를 보내줘요 아이들이. 네, 활동 키트를 보내줘서 그 키트를 가지고 온라인에서 같이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온라인과 오프라인도 왠지 만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 같이. 키트 혹시 구성물품 이런 거 얘기해 줄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긴 한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간식은 무조건 포함이 됐고 이제 아이들이 좀 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나눔지 같은 것들은 늘 항상 같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이제 나머지는 이제 저희가 그 주 활동에 맞춰서 어떤 클레이를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활동지 여러 개 작성할 수 있는 걸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무드 등 만들 수 있는 키트도 보내주기도 했고요. 와 스튜디오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시면 와 스튜디오 어떻게 나오게 됐고 그다음에 와 스튜디오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겠고 현재 진행된 어떤 거 정도. 그래서 6번째 정도 만드는 스튜디오가 됐는데 네. 어쩌다 보니까 여기에 제일 좀 많은 걸 녹여서 기능적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을 좀 많이 강화해서 만들었고 이것만의 그 특징, 이제 이 사역이랑 우리 그
따라서 이제 이걸 설립한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연계돼서 진행되고 만들어졌는지 더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특징 없이 만들려고 했던 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특징이 있게 만들어버리면 사실 그 특징을 벗어나는 컨텐츠들을 만들기가 힘든 스튜디오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특징 없게 만들었는데 최대한 그 많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게끔 설계하고 뭐 장비 같은 것들 시공을 했고, 그래도 조금 특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만들어 놓은 스테이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캠퍼스를 상징화해서 스탠드를 만들어서 코로나가 조금 더 나아졌을 때 저기서 이제 소규모 집회라던가 예배라던가 네네네 거기서 촬영들 같은 것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구성들이 귀엽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뭐 스튜디오 한 군데는 백색으로 이제 뭐든 촬영할 수 있게 구성을 했고, 이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연광 활용해서 촬영할 수 있게 또 해서 다방면으로 누가 어떤 컨텐츠를 찍어도 잘 어울리게끔 만들어 놓은 게 목표고 잘 구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그냥 뭐 단지 그냥 이게 위기니까 그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 대신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다 활용하고 앞으로 이게 각광 받을 걸 생각해서 지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는 니즈 수집들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스튜디오 앞으로 이제 제가 이전에 스튜디오를 운영을 할 때 니즈들 수집을 해보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공간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공간에 저랬으면 좋겠어요. 니즈들이 생각보다 너무 다양해서 사실 그걸 한 군데 모으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면 각각의 니즈들 다 맞추는 공간들이 필요한데 사실 그거는 물리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좀 제너럴하게 포함이 되는 공간들을 구현하는 게 큰 목표였는데, 사실 그래서 담기는 콘텐츠들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아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이제 신설된 프로그램이 이제 오아 TV고 그 오아 TV 유튜브 안에 여러 콘텐츠도 있는데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스터디를 진행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스터디 일환으로 저희가 온라인 사역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 원리 속에서 계속 일이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아이들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에 가고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가 학교에 가는데 그럼 지금 아이들은 어디에 있는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이들은 온라인에 있구나. 온라인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아이들이 즐겨 있고 애들이 좋아하는 공간이잖아요. 가상의 공간이지만 그럼 우리도 그 온라인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좀 이런 생각으로 이 오아TV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오아 TV 안에 있는 콘텐츠들을 혹시 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오아TV 안에는 오아시스. 오아시스도 있고요. 네. 저희 지금 청소년과 아티스트가 1대1로 만나서 활동하는 디어라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쌤들도 그래! 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쌤들도 그래. 아, 네, 그래서 가제. 가지. 네, 이제 대표님이 좀 제안을 해주신 내용이었는데 이제 아이들한테 저희는 오아쌤들을 아는 사이잖아요. 이미 오픈아이즈 워크숍이나 스쿨을 통해서 저희는 아는 사이인데 그 쌤들이 청소년기에는 이랬어 라는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고민이나 생각들에 있어서 오아쌤들도 그랬어, 이런 일들이 있었어, 그러게 너희가 잘못된 것도 아니고 힘을 냈으면 좋겠어, 하나님이 계셔, 이 내용들을 저희의 이야기로 풀어서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시즌 1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시즌 2부터는 이제 아이들만 나와서 이제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친구들 또는 후배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해주고 그 해결책까지 이야기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어느 하나의 정해진 결론으로 달려가는 내용이 아니고 난 이 쌤은 이런데 이 쌤은 또 이럴 수 있어. 그 4명의 쌤들의 다른 이야기를 전달해줌으로써 아이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서 그 답을 스스로 혼자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아이들 피드백 이런 거 혹시 온 것 중에 감동 받은 거나 아니면 또 의미 있었던 거 혹시 있었나요? 이건 좀 기억할 만한 피드백이 같다 이런 거. 저희가 첫 회를 찍고 아이들한테 막 홍보를 했어요. 근데 첫 회 컨텐츠가 이성교제 편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기존에 만났던 학생들이 다 대안학교 친구들이었는데 그 학교에서는 이성교제를 못하게 하는데 오아쌤들은 마음껏 하라고 해서 너무 통쾌했다. 이런 얘기가 인상적이었는데 잘
저희가 아이들 피드백을 좀 그래서 좀 잘 받아보려고 그 학교의 동아리로 들어가서 아이들 좀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계세요. 학교에 가서 저희 오아TV 서포터즈라고 해가지고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10명 안쪽의 친구들이 오아시스나 그 디어를 보고 피드백도 해주고 이제 그 친구들이 오아시스에 등장도 할 예정입니다. 디어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찬 아티스트랑 그리고 이제 어떤 고민을 가진 10대 청소년이 만나서 그 청소년을 위해서만 들려주는 찬양을 목표로 이제 기획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디어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지를 이제 써서 다 주는 컨셉인데 혹시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뭔가 해답을 제시를 하는 것보다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나도 그랬어에 대한 나도 그때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공감에 대한 부분들이 더 많고 그 공감을 바탕으로 준비한 뭐 자작곡이라든지 아니면 아티스트가 고른 선곡을 불려주거나 이렇게 연주로 들려주는 과정에서 공감이 가장 많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한테 답이 될 만한 얘기를 너무 교회에서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듣고 있으니까 여기 와서는 그런 약간 교과서적인 말보다는 진짜 너의 단어로 하나님도 좀 표현해보고 우리의 단어는 이런데 그래서 단어가 이렇게 소통하거나 아니면 그냥 진짜 마음을 공감하고 위로하는 그것만으로도 좀 괜찮지 않을까? 라는 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디어를 진행하면서 가장 놀랐던 거는 친구들 안에 다 답이 있어요. 근데 본인들이 얘기하기도 좀 정리가 안 되거나 부끄럽거나 하는데 근데 본인들한테 스스로 그때 당시에 다 답들이 있으니까 주변에서 다 말해주는 답들은 본인 입장에서 오답이거든요. 근데 그 답들을 불러내게끔 대화를 이끌어가다 보니까는 본인이 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편하게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 그 답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가 그게 저희의 역할인 것 같아요. 아이들은 어쨌든 이 영상이 유튜브에 계속 남으니까 최대한 예쁘고 최대한 예쁘게 말하고 싶고 정제돼서 진짜 깔끔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촬영에서 오는 중압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저희가 보기에는 충분히 잘하고 예뻤는데 그 아이들이 느끼기에는 조금 아쉬운 이런 아쉬운 피드백이 되게 많아. 네, 아쉬운 피드백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시기 애들이 사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기보다는 좀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외모적인 부분도 그렇고 내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남는 거다 보니까 그 영상의 어떤 영향력, 지속성 이런 것들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이걸 했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더 크게 남아서 좀 그렇지 않았을까. 근데 또 좋기도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본인이 먼저 촬영한 친구가 다음 촬영하는 아이가 친구면 꼭 따라와서 같이 구경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좋은 기억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도 해보고 싶은데라고 또 연락이 오는 친구도 있었고, 네, 있었어요. 네. 그 자작곡을 써서 주시는 아티스트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작곡을 선물 받으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희가 그 전에 사전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전 인터뷰를 아티스트 분이 보고 이 친구한테는 이런 이 노래를 좀 들려주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곡을 만들어서 직접 불러주시니까 처음 들어보는 노래일지라도 아이들은 더 크게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감사한 건 아티스트 분들도 준비를 되게 많이 해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 아이들과 하는 사전 인터뷰를 먼저 보시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 보시면서 내가 진짜 이 아이한테 좀 정말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다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진심으로 곡도 만들기도 하고 편집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통한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 더 작은 재단에서 웹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아TV 내 컨텐츠로 이제 새롭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아이들이 웹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콘텐츠가 뭔가 우리가 저희 아까 전에 그 스터디 했을 때 웹드도 한 꼭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의 우리의 좀 이야기를 좀 담아보면 어떨까라고
웹드라마라고 해서 지금 새롭게 웹드라마를 지금 준비 중에 있고 학원물로 네. 어쨌든 믿음을 갖고 있는 친구가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소통하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름쯤에 나온다고 하는데 저희 오아TV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아마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1년 이제 코로나 팬데믹 1년 넘게 흐르고 계속 해왔었잖아요. 그러면서 특별히 깨닫는 점이나 노하우나 아니면 부족했던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실 수 있어요. 그냥 지금은 계속 배워나가는 단계이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오픈아이즈 워크숍은 저희가 오프라인에서 아이들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좀 몇 년 동안 만나면서 아이들을 만나면서 만나는 소통에 대한 방식이라든가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노하우가 쌓였다라면 지금 온라인은 전혀 저희도 이제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을지 그 소통의 도구들, 어떤 방법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고 있는, 배워가고 있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재밌지 하는 걸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냥 온라인 스쿨에서도 그냥 앞에 저희 오프닝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이 정말 단순하고 그냥 숨은 그림 찾기 이런 것도 정말 재밌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작년에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아이들과 줌으로 소통하면 좀 더 재밌는 게임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을 하다 보니까 약간 필연적으로 그 데이터들에 집착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일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막 피드백들 같은 거 보면 되게 내가 지금 과연 잘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의심이 많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미디어라는 건 사실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볼 때 가치가 생기는 건 이렇게 매체인데 사실 크리스천리티는 단 한 사람이라도 그걸 보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으면 가치가 있는 일인데 그게 이제 좀 장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제작 일전의 제작 단계에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보면은 저희는 청소년 콘텐츠를 주로 다루고 있으니까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어디서 터질지 모르고 그리고 빠른 거 좋아하고 자극적인 거 좋아하고 하는데 사실 너무 힘들어서 저희도 딱히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계속 공부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프로그램을 콘텐츠를 제공하는 입장에서는 자꾸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그 아이들의 관점에서는 어떤 게 받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은 사실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용자 입장에서 좀 더 어떤 게 받고 싶은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중심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아시스를 고민을 할 때도 어쨌든 이게 고민이 많았던 게 이 오아TV라는 기독교 청소년을 위한 채널에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하나님 얘기 꼭 해야 되지 않을까요? 막 이런 식으로 저희 팀 안에서도 회의가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나온 얘기는 결국 저희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꼭 그 방향성을 놓고 가지 않더라도 얘기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인위적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면 오히려 거부감만 드는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거 혹시 팁을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더 작은 재단이 그 CI를 보면은 열매로 막 이렇게 다 가려져 있어요. 저희 이름이 열매가 자라서 저희 이름은 이제 없어지는 건데 교회도 그렇게 되면 담과 담이 좀 무너지면 오히려 더 아이들과 가깝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너무 이제 이름에 갇혀서 약간 그 시스템 안에서만 이제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한정되는 게 많고 제약적인 것도 많으니까 좀 뭔가 교회의 이름을 좀 내려놓고 더 좀 열린 사역으로 좀 한다면 또 안 믿는 아이들 그리고 뭐 다른 교회 아이들도 같이 연합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 게 좀 그런 기회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항상 선생님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양한 프로그램, 이렇게 줌으로 만나가지고 고난주간에는 필사도 하고 이런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생님들이 생각해서 하시는데 저는 뭔가
그런 것도 너무 중요한데 약간 그게 아이들에게 짐처럼 느껴지지 않고 그냥 주고 싶은 걸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받고 싶어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고 싶은 사람은 너무 기분 좋게 주는데 받는 사람은 이게 짐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는 사실 이런 게 필요한 게 아닌데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이제 막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대비 책들을 많이 강구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시대에 맞춰서 뭐 스튜디오 만드는 교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를 만들어서 아이들한테 다가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결국 아이들이 원하는 건가를 봤을 때는 아직 의문점이 있다라는 좀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이들이 진짜로 참여하게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해놓은 틀 속에서 답정너가 아닌 정말 아이들이 어떻게 이 예배에 참여하게끔 만드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콘텐츠 때문에 사역자분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바쁘셔서 일이 막 2배가 되고 3배가 되시니까. 근데 그런 일 때문에 아이들이랑 정말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들면 정말 그거는 너무 아쉬운 일이잖아요. 중심을 좀 잡으면 저희도 그래야 되겠지만 조금 기회가 되지 않았을까도 싶기는 해요. 뭔가 이제 온라인에 어떻게 보면 장점 중에 하나도 이렇게 쌍방향으로 실시간 소통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기존의 예배가 어떻게 보면은 설교자 중심에서 계속 이렇게 일방향으로 전달되는 그런 예배 형식이었다면은 지금은 어떤 온라인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더 찾아보면은 조금 더 아이들이 진짜 예배에 참여한다라는 그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19가 이제 완전히 해제되고 이제 끝날 거잖아요. 그러면 이후에 상황들이 또 달라지고 또 지금까지 쌓았던 노하우가 또 그때 오프라인으로 시작되는 것이 이제 겹쳐질 텐데 그때 혹시 어떻게 진행할 건지. 코로나가 해체된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실행을 못 했었는데 코로나가 없어지면 진짜 많은 아이들 만나서 약간 다 같이 호흡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계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게 만약에 코로나가 없어졌다고 해서 다시 완전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진 않을 거니까 상황이 닥쳤을 때 기존에 하던 것들을 어떻게 또 그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그 방향성을 이렇게 계속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그것들을 하는 게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지금 오프라인 대용으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하나의 큰 버짓을 삼고 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 그 컨텐츠 하나 컨텐츠를 가지고 그렇게 내세우기보다는 이런 데이터가 쌓였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뭔가 컨텐츠를 만들 때 그 웨이크업 컨텐츠를 만드는 목적이 명확하다면은 사실 그런 주도권에 있어서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누군가 시간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을 들여서 그런 컨텐츠들을 소비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그 컨텐츠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근데 나보다 더 잘 전하는 단체 컨텐츠가 있다 하면은 아이들이 자기 시간을 들여서 그걸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대표님이 옛날에 그런 얘기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도대체 왜 아냐 잘하는 데도 많을 텐데 뭐 약간 이걸 도대체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라고 여쭤보니까 그때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 한강물이 굉장히 두꺼운데 거기에 이제 되게 깨끗한 생수 한 통 붓는 게 우리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들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 컨텐츠 생산을 한다면 한강물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만한 영향력을 기대를 하고 다 만드는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들 생수 한 병씩 다 붓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실존하기에 우리가 함께한 꿈을 꾸기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은 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나 다시 한번 우리가 꿈꾸는 나라